안녕하세요. 대표 당락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2025년 최고 흥행 기대작의 남자 주인공을 캐스팅한다면 제작사들은 누구에게 처음으로 대본을 전달하고 섭외할까요? 장르는 로맨스입니다. 저는 3명의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먼저 눈물의 여왕의 남자의 주인공인 김수현, 두 번째는 원더풀 월드에서 의미 있는 변신에 성공한 차은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제업고 튀어로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강력하게 입증한 변우석. 여러분이라면 이 3명의 배우 중에서 누구를 캐스팅하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TV는 대한민국 예술 문화를 응원합니다. 그야말로 변우석 신드롬입니다. 대표 당나귀 주변에서는 선업튀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드라마를 본다는 여성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뒤늦게 소문 듣고 드라마를 추격 시청하게 된 소비자들이 그랬습니다. 드라마를 이해하기보다는 솔선 커플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청률은 5.8%로 끝났지만 펀덱스 화제성은 24%가 넘었습니다. 화제성 2위인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 3.3%였던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변우석입니다. 2011년에 모델로 데뷔해서 30대를 넘긴 나이에 데뷔 후 8년차 배우가 느지막이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의 와우 포인트는 선재는 왜 떴을까? 입니다. 저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진정성과 정확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예측은 가능한 인성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헝그리 정신이라는 단어를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변우석에게는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연기가 하고 싶어서 청주대에 진학했다가 형편상 1학년을 중퇴하고 모델 일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버텨온 스토리는 보지 않아도 머리에 그려집니다. 김수현은 중앙대 연극영화과 입학을 위해서 사수를 했고 그 간절함이 데뷔 후 3, 4년 만에 성공할 수 있는 초석이 됐습니다. 예술하는 당나귀 19화에서는 김수현의 연기력을 대한민국 5위로 선정했습니다. 베테랑 연기자들의 중량감에 밀리기는 했지만 젊은 연기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효자로 자란 임영웅 스토리에서도 그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인성과 공감 능력이 임영웅 노래의 섬세한 감성의 원천이 됐습니다. 김수현이나 임영웅의 간절함이 변우석에게는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상대 배우 복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이건 이미 스타가 된 연기자의 겸손한 태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우석은 데뷔 때부터 좋은 배우들과 공동 작업을 하면서 값진 경험을 쌓았습니다. 연기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경우에도 그것을 꺼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결정적 순간은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피를 토하고 명창이 되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데뷔작이었던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는 윤여정 배우의 외조카로 출연했습니다. 작은 배역이었지만 상대 배우가 윤여정이고 연기 도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혜자, 고두심, 남은희, 고현정 등과 공연하면서 연기를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인 배우에게는 연기를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작가는 노희경이었습니다. 2020년 청춘 기록에서는 박소담과 박보검, 이 둘이 같이 공연했습니다. 대표 당나귀가 눈빛이 깊은 연기자로 꼽는 박보검과 연기 호흡을 맞춘 것이 선재가 탄생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0세기 소녀에서 김유정과 호흡을 맞춘 이후에 선업뒤에서 김혜윤을 만났습니다. 남자 배우 띄우기로 유명한 김혜윤과의 호흡은 선재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평가입니다만 남자 배우를 돋보이게 해주는 여자 연기자인 동시에 연기의 템포나 대본 이해도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혜윤과의 연기 호흡은 선제가 완성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얼굴 천재형 연기자라는 사실입니다. 차은우는 그야말로 얼굴 장인이라는 의미에서 얼굴 천재라고 불리지만 변우석은 차은우와는 다른 장점을 가진 얼굴 천재입니다. 변우석의 얼굴은 촌티와 귀티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함과 악함을 표현하기 가능한 얼굴이고 따뜻함과 차가움을 모두 가진 눈빛을 가지고 있는 연기자입니다. 이병헌이나 김수현 배우는 이것을 연기력으로 표현해내는 연기자지만 선재는 이 모든 것을 얼굴에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변우석은 잘생긴 남친부터 연쇄살인마나 냉혈한 킬러까지 모두 연기할 수 있는 좋은 얼굴과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연기자가 진정성 있는 도전을 통해서 대본에 있는 형용사를 창의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연기 기술을 터득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은우와는 또 다른 의미의 얼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선재 역할의 맞춤 배우였습니다. 자, 톱밴드 이클립스의 보컬이자 톱배우 류선재 역에 어울리는 배우가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손가락으로 꼽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지만 30대 톱스타와 10대 수영 유망주 고등학생의 캐릭터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배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은우 배우도 첫 번째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한 후보입니다. 김수현은 캐스팅할 만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수현도 가능하고 차은우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연기자들이 캐스팅되면 드라마의 제작 단가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 여주인공도 급을 높여서 캐스팅해야겠죠. 선업티 총 제작비는 200억 원입니다. 얼핏 들으면 대단한 금액이지만 최근 드라마 제작비로는 평균 정도 금액입니다. 변우석에게는 선업티가 작은 규모로 기획됐다는 것이 또 다른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업티가 블록버스터 드라마로 기획됐다면 변우석은 선재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테니까요. 자, 다섯 번째, 변우석은 그냥 뜰 때가 됐습니다. 노래와는 다르게 연기는 아무리 타고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경험과 시행착오의 기간이 쌓여야 빛을 발하게 되는 창의성 유형입니다. 변우석은 2016년도에 Dear My Friends로 데뷔한 이후에 최소한 100번 정도의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에 모두의 연애에서 주연급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첫 작품 이후에 사라지는 신인 연기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8년을 버티고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언젠가는 될 만한 배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좋은 배우들과 공연하기도 했지만 2023년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는 첫 번째 악역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역의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터득한 기간이 8년이면 이제 피를 토하고 명창의 소리를 낼 때가 된 겁니다. 오늘 와우 포인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린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 차기 흥행작의 남자 주인공을 캐스팅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겠습니까? 차은우, 김수현, 변우석. 먼저 김수현은 이미 완성형 연기자입니다. 특히 멜로 연기는 장인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수현을 캐스팅하는 것은 연출자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빵으로 성공하겠다는 의도가 됩니다. 차은우를 캐스팅하는 연출자는 그의 스타성에 올라타고도 싶겠지만 차 배우를 연기의 참맛을 아는 배우로 만들어보고 싶은 도전 정신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차은우는 이번 원더풀 월드가 연기 변신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변우석은 어떨까요? 변우석은 연기도 인기도 지금 막 스타 연기자 계보의 문고리를 잡은 연기자입니다. 이제 누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출연료 5억 배우로 만들어주느냐만 남았습니다. 많은 연출자들이 자기가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을 겁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만 여러분이 연출자라면 누구에게 대본을
제일 먼저 건네시겠습니까? 끝. 구독, 좋아요